부족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방과 똑같은 크기의 방에 제 방에 있는 건 그분의 방에도 다 있었어요. 그분이 한 번도 듣지 않은 전축이나 녹음기도 제 방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 방에도 들여놓았어요. 그랬건만 그분은 늘 불만이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걸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교수님이 마침내 유도신문에 성공한 형사처럼 좋아하며 그 아주머니 앞으로 한 발 다가갔어. 그분은 손자를 업어서 기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건 안 되죠. 안짱다리가 되니까. 그분은 바느질을 좋아해서 뭐든지 깁고 싶어 하셨어요. 특히 버선을 깁고 싶어 하셨죠. 점점 더 어렵군요. 요새 버선이라니. 더군다나 기워서 신는 버선을 어디 가서 구하겠소. 그분은 또 흙에다 물 심고 거름을 주고 김을 메고 싶어 하셨어요. 그분은 시골에서 자란 분이시거든요. 참으로 어려운 분이셨군요. 먼저 돌아가신 할머니의 딸이 젊은 아저씨에게 대들었어. 고향이 시골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도시에서도 사람 사는 모습이 그리워서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 아무리 효자라도 세월을 거꾸로 흐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문명된 세상에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젊은 아저씨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자 장내가 숙연해졌어. 나는 이번에야말로 내가 나설 차례라고 생각했어. 다시 목구멍이 간질간질하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오줌이 마려워졌어. 나는 베란다에서 떨어져서 목숨을 끊고 싶은 생각을 맨 마지막으로 막아줄 수 있는 게 쇠창살이 아니라 민들레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머니가 살고 싶지 않아진 게 세월을 거꾸로 흐르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 둘 다 상상이나 남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게 절대 아니야. 내가 스스로 겪어서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확실해. 나는 어른이 되려면 아직 먼 어린 사람인데도 살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 정말이야. 나는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걸 참을 수가 없어서 쇠사슬처럼 단단하게 나를 껴안는 엄마의 팔에서 드디어 벗어났어. 그리고 회장석이 있는 앞으로 나가려고 했다. 꼭꼭 끼어앉은 어른들을 해치려니 어떤 아저씨는 어깨를 집었다고 눈을 부라리고 어떤 아줌마는 발가락을 밟았다고 비명을 질렀어. 그러건 말건 나는 반장도 모르는 어려운 문제의 답을 나만이 알고 있을 때처럼 위기양양하게 신이 나서 사람들을 마구 밀치고 드디어 앞으로 나섰어. 그러나 내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회장이 탁자를 탁 치며 효령을 했어. 누굽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이런 중대한 모임에 어린이를 데리고 온 분이 누굽니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얘가 막내라서 버릇이 없어서. 어느 틈에 엄마가 나를 따라 나와 나를 치마폭에 싸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 그 아이를 데리고 먼저 퇴장할 것을 회장의 권한으로 허락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회장이 말했어. 모두 이의 없다고. 엄마와 나의 퇴장을 찬성했지. 이 회의에서 앞으로 결정된 일은 서면으로 통지할 테니 빨리 그 애를 데리고 돌아가십시오. 저도요. 딴 엄마들도 퇴장할 것을 회장한테 허락하고자 손을 들었어. 이유는 집에 놓고 온 아이가 베란다에서 떨어질까봐 불안해서 더 이상 회의를 지켜볼 수 없다는 거였어. 회장은 그런 엄마에게도 퇴장을 허락했어. 엄마와 나를 선두로 여러 엄마들이 회의장을 물러났어. 집에 돌아온 나는 엄마에게 호된 꾸지람을 들었다. 나는 꾸지람을 들은 것보다도 내가 알고 있는 걸 발표하지 못한 것이 억울하고 슬펐어. 내가 알고 있는 걸 어른들이 귀담아 들어만 주었어도 베란다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은 일은 미리 막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적이야. 학교에도 가기 전이었으니까. 어느 날 누나와 형이 학교에서 만든 꽃을 한 송이씩 들고 왔어. 내일이 어버이날이었거든. 누나와 형은 또 조그만 선물꾸러미도 마련해놓고 있었다. 내일 아침 꽃과 함께 엄마 아빠께 드릴 거라고 했거든. 그날 밤 나도 꽃을 만들었다. 누나가 쓰던 색종이를 오려서 만든 꽃은 보기에도 누나나 형 것만 못해 보였어. 힘들이고 정성 들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신통해 하실 것을 믿고 가슴이 잔뜩 부풀어 있었거든. 놀이에 실증도 나고 배도 고파서 집에 들어와 냉장고를 열려다 나는 내 꽃을 보았어. 내 꽃은 식당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 속에 과일 껍질과 밥 찌꺼기와 함께 버려져 있었어. 그때 엄마는 거실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던 모양이야. 오래간만에 소식을 알게 된 친구로부터 온 전화인 것 같았는데 아이는 몇이나 되나 친구가 물어본 모양이었어. 엄마는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지. 글쎄 셋이란다. 창피해 죽겠지 뭐니.
우리 동창이나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 아니면 둘이지. 셋씩 낳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더라고. 창피해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진짜. 어쩌다 군더더기로 막내를 하나 더 낳아가지고 이 고생인지. 막내만 아니면 내가 지금쯤 얼마나 홀가분하겠니? 막내만 아니면 내가 남부러울 게 뭐가 있니? 그때 나는 처음으로 엄마에게 내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 나에겐 내 가족이 필요한데 내 가족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건 나에게 견디기 어려운 슬픔이었어. 엄마는 늘 나를 막내, 우리 귀여운 막내 하면서 끼고 돌았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 그러나 엄마의 사랑은 거짓이었던 거야. 난 엄마를 진짜로 사랑했는데 엄마는 거짓으로 나를 사랑했던 거지. 나는 말없이 집을 나왔어. 계단을 오르고 또 올라갔어. 마침내 옥상까지 올라갔지. 옥상에서 내려다보니까 사람들이 개미처럼 정말 작게 보이더라. 나는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 확실히 그렇게 생각했어.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모두들이 나를 없어졌으면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무슨 재미로 앞으로 살아갈까 하고 생각을 했어. 나는 옥상에서 떨어지기 위해 밤이 되기를 기다렸어. 낮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금방 보게 되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나를 살려놓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지. 나는 정말로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밤까지 기다려야 했어. 밤을 기다리는 동안 춥지도 않았고 배고프지도 않았어. 아파트 광장에 차와 사람들의 움직임이 멎자 둥근 달이 하늘 가운데에 와서 옥상을 대낮같이 비춰주었어. 마치 세상에 달하고 나하고만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때 나는 민들레꽃을 보았어. 옥상은 시멘트로 빤빤하게 발라놓은 곳이라서 흙이라고는 전혀 없는 곳인데 그런데도 한 송이의 민들레꽃이 노랗게 피어있더라. 봄에 엄마 아빠와 함께 야외로 소풍 가서 본 민들레꽃보다 훨씬 작아서 꼭 내 양복에 단추만 했어. 그것은 틀림없는 민들레꽃이었어. 나는 하도 이상해서 톱니같은 이파리를 들치고 밑둥을 살펴보았어. 옥상의 민들레꽃 바닥이 조금 패인 곳에 한 숟갈도 안 되게 흙이 조금 모여있더라. 그건 어쩌면 흙이 아니라 먼지일지도 몰라. 하늘을 날던 먼지가 축축한 날 몸이 무거워 옥상에 내려앉았다가 비를 맞고 떠내려가면서 그 음푹한 곳에 모이게 된 것이었어. 그 먼지 중에 민들레 씨앗이 있었나 봐. 싹이 나고 잎이 돋고 꽃이 피게 하기에는 너무 적은 흙이어서 잎은 시들시들하고 꽃은 작은 단추만 했어. 그러나 흙을 찾아 공중을 날던 수많은 씨앗 중에서 그래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한 줌의 흙을 만난 게 고맙다는 듯이 꽃은 샛노랗게 피어서 달빛 속에서 곱게 웃고 있더라. 도시로 부는 바람을 탄 민들레 씨앗들은 모두 시멘트로 포장한 딱딱한 땅을 만나 싹트지 못하고 죽어버렸으려만 단 하나의 민들레 씨앗은 옹색 하나마 흙을 만난 거야. 흙이랄 것도 없는 한 줌의 먼지에 허겁지겁 뿌리 내리고 눈물 겹도록 노랗게 핀 민들레꽃을 보자 나는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 살고 싶지 않아 하던 게 엄청 큰 잘못같이 느껴졌지. 나는 집으로 돌아왔어. 온 가족이 나를 찾다 헤매다 돌아와서 슬피 울고 있었어. 엄마는 나를 껴안고 엉엉 울면서 말했지. 아무 일도 없었구나 막내야. 만일 너에게 무슨 일이 생겼으면 나도 살아있지 않으려고 했다. 엄마는 내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 반가워서 말없이 집을 나간 잘못에 대해선 나무라지도 않으셨어. 나 역시 엄마는 내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 반가워서 말없이 집을 나간 잘못에 대해선 나무라지도 않았어. 나 역시 엄마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지.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만 알게 되었으니까 그걸로도 충분했어. 그 일도 그렇게 끝났어. 그러나 나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은 어째 살고 싶지 않아지 나를 알게 되었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없어져줬으면 할 때 살고 싶지 않아지는 거야. 돌아가신 할머니의 가족들도 말이나 눈치로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하고 바랬을 것이 틀림없어. 그리고 살고 싶지 않아 베란다나 옥상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막아주는 게 쇠창살이 아니라 민들레꽃이라는 걸 틀림없이 알고 있어. 그것도 내가 겪어서 진짜 확실하게 보증한다니까. 그러나 어른들은 끝내 나에게 그 말을 할 기회를 주질 않았네.
안녕 얘들아. 오늘은 박완서 작가님의 옥상의 민들레꽃을 함께 읽어보았어. 목 진짜 아프다. 내가 처음으로 만든 영상인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처음에는 내가 좋은 목소리로 녹음을 해보려고 했는데 뒤로 갈수록 내가 이렇게 녹음을 해본 게 처음이어서 목이 좀 쉬었다. 내가 다음 영상을 올릴 때에는 좀 더 나은 목소리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얘들아. 고마워. 혹시 내 목소리로 듣고 싶은 관련된 문학이나 아니면 뭐 여러가지 관련된 게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고,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할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옥상의 민들레꽃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너희들은 살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니? 아니면 옥상에 올라간 적이 있니? 내가 이 작품을 제일 먼저 나의 데뷔작으로 설정하게 된 이유는 가장 공감됐던 얘기이기 때문이야. 나는 특목고에 다니는 고등학생인데 시험 성적이 못 나오고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고 굉장히 살기 싫었던 적이 있어. 그래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을 내려다본 적도 있고, 그때 나는 민들레꽃이 아니라 밤하늘에 보이는 굉장히 많은 별들과 굉장히 많은 밝은 집들을 보고 다시 희망을 얻었어. 그리고 다시 내려갔지. 너희들도 혹시 힘든 일이 있니? 그렇다면 잠시 무거운 펜이나 힘든 직장 생활에서 나와서 옥상에 핀 민들레꽃 하나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길 바랄게. 고마워 얘들아.